자,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자, 경쟁률 관련돼서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분석을 해 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경쟁률 상승이 눈에 띄게 보이는 세 개 대학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경희대, 세종대, 강원대. 경희대도 수능 최저가 강화되었고, 세종대도 자연계열에서 강화되었고, 강원대는 수능 최저가 없는 내신으로만 뽑는 거의 이제 원탑의 대학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상승했는지,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만든 이 표를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 교과 전형은 전반적으로 다 경쟁률이 올랐던 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특히나 경희대학교 전년 대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올랐죠. 수능 최저가 2합 5에서 탐구가 한 과목이었는데 이제 두 개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올랐다. 자, 그리고 세종대학교 2합 7 자연계열이 2합 7인데 2합 6으로 수능 최저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많이 올랐고요. 광운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수능 최저가 있지 않는, 물론 건대나 동대 이런 대학들도 수능 최저가 없지만 서류평가라고 하는 관문이 있는 거에 반해서 정말 내신으로만 뽑는 그런 대학의 거의 유일한 대학처럼 돼버렸는 이 광운대학교 성적 경쟁률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이런 대학들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게 2024학년도의 경쟁률과 지원 인원이고요. 이게 2025학년도입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모집 인원은, 자, 지원 인원은 6만 8천 명에서 7만 명 정도로 좀 상승했죠. 물론 논술에서 일정 부분 오른 것도 있고, 또 전체 수험생 인원이 한 2만 명가량 증가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오는 파장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그 중에서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경쟁률이 그래도 의미 있게 올랐다. 게다가 경희대는 교과 종합평가라고 서류평가가 30% 들어가는 대학이라서 상당히 꺼려지는 것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올랐다.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2024학년도의 지원 인원과 경쟁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요번에 지원했던 인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율 전공 학부라고 이전에도 있었지만 인원이 12명에서 49명으로 무전공 학부가 인원이 좀 증가했고요. 순종한 게 아니라 나머지 교과에서 인원을 빼서 여기다 충원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증가한 만큼 나머지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문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7명 뽑았는데 올해는 6명을 뽑고요. 영문과는 4명인데 3명, 이렇게 한두 명씩의 인원을 차출해서 여기로 늘렸죠. 전체 경쟁률은 11.73대 1입니다. 그 교과 전형 전체 경쟁률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 과들은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도 이런 거죠. 그럼 인원이 줄면 이렇게 5명 미만의 숫자일 때는 우리가 이 교과로 지원하는 게 맞냐, 이 학과로 지원하는 게 맞냐, 아니면 많이 뽑는 무전공으로 하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학생들 어찌됐건 무전공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 그 중심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경희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패턴 한번 알아보고자, 지금의 고3 아이들은 지원한 거에 대비해서 결국 어떻게 나올 건지 되게 궁금해 하겠고 초조하겠지만, 현재 2학년과 1학년 학생들은 이런 흐름들을 잘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회계세무학과 같은 경우는 2명밖에 뽑지 않아요. 전년도에는 10명 뽑았는데 인원이 5분의 1을 줄었습니다. 경쟁률이 4.50대 1에서 11대 1로 늘었는데, 실제 지원한 숫자는 전년도 45명에서 지금 22명으로 줄었지만 모집 인원이 줄다 보니까 경쟁률은 11대 1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보게 되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웬만한 학과들은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이 80%가 넘습니다. 90% 되는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교과전일 때는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상황이 있는데, 딸랑 2명밖에 뽑지 않으면 아무리 충원율이 높다 하더라도 과연 나한테까지 기회가 올까? 그랬을 때 다시 원론적인 고민, 이렇게 2명밖에 뽑지 않으면
2명 뽑는 이과에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많이 뽑는 무전공에 쓰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게 무전공을 쓸 수밖에 없다면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전년도에 하스피탈리티 경영학과와 조립 푸드 디자인학과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는데, 교과 전형이 어김없는 공식처럼 전년도에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는 경쟁률이 그래도 많이 증가한다. 2배 가까이 늘었죠. 입결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의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자, 의예과는 뭐 그 분위기에 의해서 경쟁률은 감소했지만 지원한 인원은 늘었고, 그 경쟁률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모집 인원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 약학과 같은 경우는 6명 모집에 8명, 2명 증가했는데 경쟁률은 무려 13.67대 1에서 19대 88대 1로 상당히 늘었죠. 전반적으로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구들, 욕망들이 상당히 심리가 있었고, 게다가 최저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재수생들, N수생들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었습니다. 물론 이 경희대 지역균형은 재학생만 쓰는 전형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분위기, 뭔가 상향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보면, 서울 캠퍼스의 전년도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은 6.97대 1, 그런데 올해는 9.83대 1로 상당히 늘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율 전공은 11.73이니까 전체 평균보다는 위에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대학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게 분위기다. 아무튼 무전공학과에 지원을 많이 했다. 그리고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거보다 제가 더 궁금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이제 국제 캠퍼스입니다.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 자유전공학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율과 별도로 자유전공이 있는데, 여기는 187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중이 아니라 이전 인원에서 빼서 일로 옮긴 거기 때문에 요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다른 학과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 학과 같은 경우는 무려 경쟁률이 30대 1입니다. 1등 했어요. 1등, 경쟁률 1등. 자, 그런데 전년도 6명 뽑던 인원이 2명으로 이렇게 3분의 1로 쪼개지면서, 또 게다가 전년도는 3.50대 1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30대 1, 무려 10배를 증가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중국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결과가 2등급 살짝 넘어가는 그러한 수치를 보이긴 했지만, 딸랑 2명밖에 뽑지 않고 30대 1이라면 과연 어떤 학생이 붙을 건지, 과연 전년도보다 점수가 얼만큼 올라갈 건지에 대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과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고요. 특히나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경희대에 소개하면 얘기했지만, 기계공학과 20명 뽑던 인원이 2명으로 줄었습니다.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20명 모집에 146명이 지원했지만 올해는 2명 모집에 21명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죠. 겁나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21명의 학생들은 과연 어떤 학생일까? 서류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그 서류에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만 평가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서류에 대한 준비 역량만 놓고 봤을 때 나는 기계공학과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친구가 21명인지, 아니면 내신에 상당히 자신 있는 친구들이 21명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니 모험을 걸자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했던 이 모든 변수들이 섞여 있는 건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20명 모집에 2명 모집할 때 지원했던 21명의 학생들이 과연 어떤 학생일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경쟁률이 10대 1로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게다가 아무리 충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빵꾸 날 일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뭐 기계공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들도 대부분 많이 뽑았던 학과들이 인원이 줄었고요. 여기 전자공학 같은 경우 11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경쟁률은 8.74대 1에서 7.50.1로 줄긴 했지만, 어찌됐건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이 학과를 지원하기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아마 분명히 경희대 틀려고 마음먹었으면 자유전공학부로 지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 14명 모집이 마찬가지로 2명으로 줄었는데,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5대 1이 채 안 된 상태니까 좀 몰렸는데, 18명이라는 이
학생들은 상당히 내신에 대한 자신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요즘 분위기상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은 상당히 인기가 많고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직접 썼던 얘기는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내신에 대한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데이터보다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우주과학과 같은 경우도 6명 모집에 2명 모집. 경쟁률은 좀 떨어져 보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직행한다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일까 보시면 전체 인원은 전년 대비해서 한 50여 명 모집 인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인원은 거의 9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쟁률은 9.32대 1로 형성이 됐는데 경희대학교의 무전공이 불러온 이런 파장들 그리고 전체 모집 인원의 그 지원 인원, 수험생 숫자가 전년 대비해서 한 2만 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이 살짝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있지만 뭔가 기현상들이 특히나 학과에서 모집 인원에서 인원수를 너무나 대폭 줄였을 때 무전공에 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경희대에서는 충분히 나왔다. 그래서 경희대에 나오는 그 자율과 자유전공학부의 점수가 어떻게 형성할지를 잘 지켜보면서 우리 2학년과 1학년들 제대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공개했던 데이터인데요. 그 입결 자료인데 제가 이제 일부만 이렇게 발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5에서 2등급 사이, 2등급 초반에 점수가 이렇게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교과 전형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3등급 넘어서 붙는 과가 거의 없습니다. 행정학과 정도밖에 없고요. 거의 다 촘촘히 다 붙어 있죠. 근데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늘었다는 얘기는 이 촘촘함이 더 촘촘하게 있을 거고, 뭐 빵꾸의 개념이 생각보다 덜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보다 강화돼서 탐구가 한 과목에서 2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충격률이 떨어질 개연성이 있는데 경쟁률이 상승한 거와 맞물려서 전반적인 입결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변수도 수능이 어떻게 나오느냐, 얼마큼 어렵게 나오느냐, 얼마큼 쉽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저 충족률에 대한 것 때문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수능이 진짜 어려워서 2등급 안쪽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뭐 충족률이 뭐 50%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3등급 때 친구들이 혹시나 하고 지원했을 그런 친구들이 붙을 개연성이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 기준을 놓고 보면 3등급 넘어가서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2.5등급 넘어가도 붙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봤던 이 중국어학과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살짝 넘어가는 점수 형성되어 있는데 전년에는 6명 뽑았지만 올해는 2명 뽑는데 경쟁률이 30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보다는 좀 더 앞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2등급 안쪽에서 형성이 된다. 그런데 경쟁률이 올랐기 때문에 더 촘촘히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 마찬가지로 무전공 이슈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유전공학부가 223명을 뽑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순중이 아니라 인원을 다 착출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국문과가 5명인데 올해 1명, 국제학부가 전년 17명인데 2명 뽑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8.59대 1이 13.50대 1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늘어난 거죠. 그죠? 2명밖에 뽑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러 경영학부도 20명 뽑는 인원이 3명 뽑아요. 자, 그래서 이런 학과들을 준비했던 학생들, 물론 교과 전형은 성적 맞춰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점수 맞춰서 쓰는 게 맞는데, 과연 17명일 때 입결과 이게 2명으로 줄었을 때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예측을 해서 쓸 건지, 여기 썼던 27명 학생들은 과연 어떤 학생들일까? 불안하면 여기로 다 모이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15.57대 1,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무난하게. 상당히 경쟁률 신경 안 쓰고 난 내신이 뭐 예를 들면 1등급 중후반이다. 그러면 세종대 과감하게 지원했을 그런 개연성도 있겠죠. 어찌 됐건 이런 변화들이 세종대에도 발생했다. 호텔 관광 의식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명인데 4명으로 줄었고요. 경쟁률 5대 1이다 보니까 10이다. 물론 전년도에 이 학과가 점수가 낮은 편은 아닌데 아무튼 경쟁률이 낮으면 교과 전형은 특성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생명 시스템도 22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줄었고, 그 다음에 4대 1이 14대 1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워낙 점수도 여기도 높게 형성되는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경쟁률로 인해서 많이 지원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밖에 뽑지 않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자, AI 로봇 학과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모집 인원이 똑같아요. 그만큼 이 학교에서 이 학과를 바라보는 태도, 시선이 느껴집니다. 요즘 분위기죠. 그죠? 인공지능,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이런 AI 관련된 이런 학과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요. 또 지원 인원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인원이 줄지 않았으면 요 패턴만 놓고 보면 이게 올해 정상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수험생이 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쟁률 상승은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22명이 2명으로 줄었을 때 이 현상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공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22명이 2명이 됐는데, 기계공학과 세종대는 10명이 1명으로 줄었어요. 20대 1이 12대 1이 되긴 했지만, 자, 한 명 뽑는 이 학과에 지원한다고 한다는 건 어떤 학생이 과연 지원할까요? 용기 있는 학생일까요? 무모한 학생일까요? 뭔가 철저하게 계산하고 하는 학생일까요? 어찌됐건 전년도에 350명 모집 인원이 있는데 올해는 18명 18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전체 지원 인원은 2,578명에서 4,808명으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세종대도 어찌됐건 수험생 증가한 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쓴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이슈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패턴이 좀 보입니다. 세종대 입기를 놓고 보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보통 세종대 같은 경우는 2등급 초중반에 형성이 많이 됩니다.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아까 5.70대 1이었는데 3.02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최저가 또 강화되기 때문에 점수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웬만한 과들이 인원이 확 줄고 그 다음에 무전공으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 점수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경쟁률이 올랐기 때문에 상적으로 따져보면 점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광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전공 이슈보다는 광운대는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교과로만 반영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광운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교과 반영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뭐 과학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 차이 정도밖에 없는 건데, 광운대는 전년도에 2023년도 입결이고 2024년도 입결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이 정도 경쟁률을 보였는데 2024학년도 올해 대학생 1학년이 된 학생들은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은 수험생이 가장 적은 연도였고 3년 내내 내신에 대해서 뭔가 불안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신만 가지고 지원하는 이 대학에 자신감 있게 쓸 수 없는 분위기가 3년 내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9월 모평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고, 수능에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이 여기를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워낙 내신이 높게 형성이 되기도 하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등급은 1등급 대에서 중후반에서 그 다음에 2등급 초, 뭐 떨어지게 2등급 후반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 과감하게 지원을 못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등급은 그래도 여전히 경쟁이 형성이 되죠. 물론 경쟁이 낮다 보니까 떨어진 학과들도 꽤 보입니다. 자, 전자융합 같은 경우는 1.95였어요. 2003년도에. 그런데 경쟁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2.55까지 떨어지고요. 이렇게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도 워낙 전년도에 2023년도에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니 무서워서 많이 피하다 보니까 2등급 중후반 컴퓨터 정보학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 이렇게 인기가 있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2.61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인데, 이렇게 정보융합학부도 2.9까지 떨어지는, 무려 1등급이나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경쟁률이 반토막이 나뇨.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9대 2에서 5.41대 약간 반토막 났고 점수가 많이 떨어졌죠. 인문은 더 하죠. 2등급 때 초반에 형성된 점수가 3등급까지, 국문과 같은 경우는 3.37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영어 산업학과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8.5에서 7.5이긴 했는데, 자, 점수가 2.21에서 2.91까지 떨어지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12.9대 1인데 3.4대 1,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토막 나다 보니까 1.94가 3.29대 3.29까지 떨어졌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인문계열에서 상당히 매력 있는 학과이고 경쟁 있는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3등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올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경쟁률이 상당히 올랐을 겁니다. 이따 확인해 보시고요. 동부가 문화산업학과도 2.30에서 2.88까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인문계열 전체의 내신 컷이 2.11에서 2.45까지 2.88까지 이렇게 된 데도 있고,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2.04가 4.28까지 이렇게 약간 빵꾸난 개념이죠. 그 충원학교 학생은 2명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4명, 2명이니까 총 6명이죠. 12명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6명이 합격했으니까 지원한 인원의 50%가 절반이 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8 정도니까, 요 등급 가지고 쓴 학생들한테 박수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올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2024학년도 경쟁률이고요. 이게 올해의 경쟁률인데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고 점수가 그렇게 낮게 형성된 걸 봤기 때문에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원수나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체 경쟁률이 작년에 5대 1이 채 안 됐는데 이번에는 13대 1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이상 늘었죠. 전체 모집 인원 숫자는 변함이 없는데 1040명 지원이 2700이 됐으니까 무려 1700명 가까이 더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광운대는 경쟁률 올랐으니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점수는 올라가겠죠. 혹시나 광운대를 보험으로 썼던 친구들은 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6개의 원서를 조합했을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입시를 치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미에 말씀드리는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라. 어차피 지원은 했기 때문에 내가 바꿀 게 없습니다.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면 수능 공부에 열중하시고요. 만약에 면접이 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 면접이 있다 그러면 종합전형의 면접도 준비를 같이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3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은 교과 전형에 면접 있는 전형을 했으면 같이 준비하시라. 1단계 합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된다는 전제에서 같이 준비하시라.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입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합격증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